예, 이제 6부 시작하겠습니다. 6부가 이제 마지막이죠. 6부는 이제 에필로그하고 같이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스미드로 가일로프와 만남, 라스콜니코프가 라주미인과 만남, 라스콜니코프가 포르피리와 만남, 라스콜니코프와 스미드로 가일로프와 만남, 스미드로 가일로프와 두냐와 만남, 스미드로 가일로프의 자살, 라스콜니코프와 소냐, 라스콜니코프의 자수, 그리고 에필로그입니다.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사람에게는 공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죠. 이게 어떤 책에는 5부에서 마지막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책은 6부 초반에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보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공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죠. 이건 이제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말한 공기는 아무래도 죄를 지었으니까 멀리 떠나서 도주에서 사는 그런 공기를 말하는 거고 포르피리도 공기를 말하죠. 나중에 나오지만 포르피리가 말하는 공기는 이제 떳떳하게 살라는 그런 공기가 필요한데 고통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공기를 말하는 거겠죠. 이 두 사람이 다 이제 공기라는 말을 썼지만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죠.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카체리나의 추도 미사를 지휘했고 추도 미사라는 게 이제 그 종교적인 의식을 말하는 거죠. 소냐도 몹시 바빴죠. 근데 라스콜니코프가 카체리나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 참석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책들이 좀 다른데 이건 알아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소냐의 옆방에 있었다라는 말도 이제 거슬립니다. 라주미인이 이제 라주미인은 라스콜니코프에게 더 이상 라스콜니코프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라스콜니코프가 무슨 정치적인 음모에 가담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냐에게 어떤 편지가 왔는데 그것도 이제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곳에서 온 편지인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두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라스콜니코프가 정치적인 음모에 가담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편지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심하는 거죠. 정치적인 그 부분은 이제 라주미인을 배제하면서 얘기합니다. 서로 나눌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편지는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보낸 편지죠. 이제 라스콜니코프의 살인 사건을 이야기를 직접 쓰지는 않았고 살인한 것에 대해서 직접 쓰지는 않았고 라스콜니코프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내용을 써서 두냐에게 얘기를 한 거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그래서 이 두냐에게 둘이서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뭐 이런 내용이겠죠. 만나서 그리고 이제 라주민도 의심을 한 게 있는데 그걸 라스콜니코프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고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라주미는 라스콜니코프가 어디 정치적인 세력으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라주미인도 이제 의심을 한 게 있는데 그 라스콜니코프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고 머뭇거리다가 라주미는 라스콜니코프가 어디 정치적인 세력으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죠. 제가 예전에 라주미인이 물론 끝까지 믿는다고 했지만 약간 좀 의심을 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이걸 잘 정리를 못하고 이제 있었나 보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믿음으로 끝난 거라고 봐야죠. 약간 의심은 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믿음으로 이제 끝나서 예전에 믿어주는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약간 의심을 하긴 합니다. 그래도 의심을 하더라도 라스콜니코프의 입장에서 항상 대변하고 그랬던 인물이죠. 라주미인이 살인사건 진범이 잡혔다고 하죠. 포르피리가 니콜라이라고 말해준 거죠. 라주미인이 나갑니다. 라스콜니코프는 니콜라이가 범인이라는 말을 듣고는 이제 무지 안심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도 포르피리가 라주미인을 이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미드로 가일로프하고도 뭔가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라스콜니코프의 살인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걸로 이제 라스콜니코프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텐데 스미드로 가일로프랑 대화가 없었죠. 이제 라스콜니코프는 의심을 해요. 과연 포르피리가 니콜라이로 정말 범인으로 생각을 할까?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라스콜니코프도 라주미인이 자신을 의심했다는 것을 알죠. 그렇지만 라주미인은 라스콜니코프를 믿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포르피리의 의중이 궁금한 거죠. 포르피리가 라스콜니코프를 계속 자수를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들었다가 놓았다가 계속
이거 반복적으로 해서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스미드로 가일로프하고 라스콜니코프는 일단은 이제 스미드로 가일로프하고 먼저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포르피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라스콜니코프에게 자수하라고 하죠. 체포해서 이제 정식으로 조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수하면 정신착란 증상이 있었다고 해서 조사를 꾸며서 낮은 형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죠. 근데 자수 안 하면 높은 형을 살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포르피리의 한 방이죠. 계속 들었다가 놨다가 하다가 형량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라스콜니코프가 도망가지 않을 거다. 타인의 사상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라스콜니코프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자신의 이론을 믿으니까 왜 도망가겠냐 그런 말도 하죠. 근데 책마다 좀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책은 더 이상 이론을 믿지 않으니까 도망가지 않는다도 있고 이론을 믿으니까 도망가지 않는다도 있고 뭐 이제 이건 알아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기가 필요하다고 하죠. 이제 이거는 자수하고 나서의 호흡을 하면 이제 공기가 달라지겠죠. 스미드로 가얄로프는 이제 멀리 외국으로 떠나서 호흡하면 이제 공기가 다르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 그 얘기했었죠. 그리고 자살하려면 편지라도 좀 남겨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라스콜니코프는 스미드로 가얄로프를 찾아갑니다. 분명 스미드로 가얄로프는 두냐에게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자신의 얘기를 엿드는 내용을 이용할 것이다라는 거죠. 라스콜니코프는 두냐에게 편지를 준 것도 누가 줬는지 루진이 준 건 아닌지 생각하고 있죠. 스미드로 가얄로프를 어느 음식점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스미드로 가얄로프가 두냐에게 속셈이 있다면 그리고 그 속셈이 자신이 살인을 한 것을 이용해서 꾸밀 생각이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죠. 스미드로 가얄로프도 굳이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지는 않으려고 하죠. 어차피 의심이야 계속 의심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대화가 이어지는데 라스콜니코프와 스미드로 가얄로프가 근데 이제 스미드로 가얄로프가 마르파하고 같이 살고 있을 때 두냐를 데리고 온 거죠. 근데 그 스미드로 가얄로프랑 사실 마르파랑 보시면 알겠지만 계약도 하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미드로 가얄로프가 완전히 마르파에게는 충실할 수는 없다라고 직설적으로 선언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 6가지 정도 무슨 조건을 걸어요. 근데 왜 두냐를 데리고 갔을까라는 의문이 있죠. 두냐는 이제 너무 아름다운 미인이니까 저도 이제 왜 두냐를 이렇게 데리고 왔을까라는 의문이 있죠. 두냐는 이제 너무 아름다운 미인이니까 저도 이제 보면 마르파가 루진과 이제 맺어준 걸로 노력한 걸로 봐서는 자기에게 더욱 충실하게 만들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게다가 그때 당시에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잘못한 걸 이제 마르파가 알고 있었고 빨리 두냐를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도 들었겠죠. 그래야 이제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그래서 루진을 붙여준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사악했죠.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마르파에게서 3만 루블 정도는 빼내올 수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도망가자고 한 거죠. 두냐에게. 근데 이제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독살도 할 수 있었다. 두냐가 마르파를 같이 독살하자고 했다면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이때 결국 파국으로 가죠. 마르파가 루진을 두냐에게 소개시켜 주니까 파국이 된 거죠. 근데 이 스미드로 가일로프의 이야기, 그러니까 같이 독살하고 페테르부르크로 도망가서 살자는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두냐랑 스미드로 가일로프랑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협잡이죠.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두냐가 이제 자신에게 온다며 굳이 이제 협박했다는 것을 숨기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라스코니프의 일로 협박을 해서 두냐랑 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 될 때를 고려해서 먼저 협잡을 이렇게 깔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 스미드로 가일로프의 비열이죠. 지금 이건 엄청난 비열을 보고 있는 거죠.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거짓이 심하죠. 협잡이 심한 거죠. 뻥이 심한 겁니다. 라스코르니코프도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두냐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라스코르니코프가 의심을 하니까 또 이제 스미드로 가일로프는 결혼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4부에서 전에 라스콜니코프를 안심시키려고 이런 말을 한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실제로도 결혼하려고 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권총 자살 얘기를 라스콜니코프에게 고려해보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스미드로 가일로프의 권총 자살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권총 자살을 생각만 하고 망설이고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때는 두냐하고 안 되었을 때 지금 중매를 섰던 여자랑 결혼을 해서 그냥 사는 것도 있고, 두냐랑 잘 안 되었을 때 권총 자살을 하는 것도 있고, 두냐랑 잘 되면 그냥 사는 것도 있는데, 두냐랑 근데 이 세 가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라스콜니코프가 두냐 문제로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스미드로 가일로프를 계속 쫓아다니죠. 근데 이제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라스콜니코프를 떼어놓는데 성공하죠. 그리고 이제 두냐를 만납니다. 이제 이 그림 자체가 이제 좀 두냐가 좀 어, 떨어져 있는데 다른 데 보고 있고, 이제 두냐가 원해서 이제 스미드로 가일로프를 있는 숙소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스미들이 가일로프의 숙소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선택을 한 겁니다. 예. 두냐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스미드로 가일로프의 숙소로 가서 얘기를 해요. 바로 소냐의 방에서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도 알게 되죠. 소냐의 바로 옆방에 소냐가 있는데, 소냐의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도 알게 되죠. 오빠가 살인을 했고 라주미 따위가 뭐냐, 나랑 살자는 식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두냐 때문에 정말 죽겠다고, 너무 사랑해서 두냐의 노예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오빠를 도망가서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박을 하는 거죠. 너는 나랑 살아야 한다,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제 두냐는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시 오빠를 만나야겠다면서 진짜인지 의심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람이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하는 말만 100% 믿을 수도 없고, 두냐도 스미드로 가일로프를 싫어하죠. 두냐는 권총으로 스미드로 가일로프를 겨눕니다. 그리고 그 권총은 마르파의 것이었죠. 이제 두냐도 얘기하는 게, 그때 당시에 스미드로 가일로프의 재산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자고 했는데 재산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아니 어차피 뭐 같이 떠날 생각도 없지만 재산이 없었다는 거는 이제 확인을 해본 것 같아요. 확인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르파를 독살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러니까 마르파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 말을, 그 죄책감 때문에 자신도 공범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3부 세 번째에선가 이제 폭행으로 얘기가 나왔죠.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마르파를 때렸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두냐는 그게 아니다라고 스미드로 가일로프를 옹호하는 입장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분노가 되어서 총을 겨누는 거죠. 그리고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두냐에게 동 얘기를 이제 다시 자신에게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마르파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정말 마르파를 죽일까, 그냥 해본 말을 아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리지 않았던 것도 있는데 정말로 죽였습니다.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그래갖고 이제 두냐도 나름 괴로웠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살인사건 얘기가 나오면은 자기도 이제 알았는데 얘기 안 했으니까 공범이라고 몰릴까봐 스미드로 가일로프 편을 들어서 어, 때려 죽인 게 아니라 다른 거다. 그거는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두냐가 스미드로 가일로프랑 나름 친분이 있었다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두냐는 계속 스미드로 가일로프를 증오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거야 이제 계속 두냐에게 들이대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스미드로 가일로프는 두냐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협잡이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두냐는 스미드로 가일로프를 향해 권총을 쏘는데 한 방은 이제 스미드로 가일로프의 간자놀이를 스치고 그 다음에는 불발이죠. 그리고 이제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그렇게 자신이 싫으냐고 하면서 얘기하며 두냐가 나갈 수 있게 열쇠를 줍니다. 두냐를 보내주고 스미드로 가일로프는 남아있는 권총을 챙기죠. 스미드로 가일로프는 소냐에게 채권을 전부 주는데 그게 이제 3천 루블 정도 되죠. 아무래도 어, 마르파도 두냐에게 3천 루블 주었는데 그 생각이 나서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리고 미국에 간다고 합니다. 후에 스미드로 가일로프는 중매로 결혼하게 되는 여자를 만났는데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결혼하는 여자의 어머니에게 돈을 줍니다. 결혼하는 여자에게도 키스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집에 와서 악몽에 이제 시달립니다.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이제 악몽에 시달려요. 아무래도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라스콜니코프에게 살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것만 없으면 악당인데, 이거는 이제 너무 떳떳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떳떳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살려고 하는 게 강하다고 말하는 거죠. 떳떳하게 사는 게
인간적으로 사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는 이제 권총 자살을 하죠. 이미 두냐가 떠날 때 권총을 챙겼잖아요. 이미 자살할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럼 동시에 자살을 할지 그냥 살아도 될까라는 망설임도 있습니다. 허나 자살을 선택했죠. 이제 보면은 제아벌이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가 이야기가 있어요. 한 가지는 라스콜니코프의 이야기와 스미드르 가일로프의 이야기인데 여동생을 이주로 이야기한 거죠. 스미드르 가일로프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죠. 이 사람은 스스로 욕종에 자멸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여자를 많이 좋아하고 마르파를 독살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신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라스콜니코프는 살인을 해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자백하고 떳떳하게 살려고 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시베리아에서 유형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좀 반대적인 느낌이 있죠. 스미드로 가일로프랑 라스콜니코프랑 닮은 구석이 있다. 서로 살인을 한 것에 대해서 같지만 그러나 이제 서로 책임지는 게 다르다고 봐야겠죠. 이제 서로 살인한 거에 대해서 같지만 라스콜니코프나 스미드로 가일로프랑 서로 책임지는 게 다르다고 봐야겠죠. 라스콜니코프는 어머니를 찾아가죠. 자신의 문제로 걱정하는 어머니를 찾아가는 거죠. 라스콜니코프는 플리헤리아 자신의 어머니에게 멀리 간다고 하죠. 플리헤리아는 라스콜니코프를 위해서 성호를 긋고 축복해줍니다. 라스콜니코프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라스콜니코프의 하숙집으로 돌아오다가 두냐를 봅니다. 두냐는 이미 이제 모든 사실을 다 아는 사람인 것 같았죠. 그래서 라스콜니코프는 두냐에게 이제 좀 부정을 해요. 자신이 살인한 것은 정당한 것 같았는데 나름 이제 또 부정을 하죠. 그러나 이제 새로워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는 말도 이제 두냐에게 하는데 이제 그 말은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두냐에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속마음은 이제 사람들이 왜 자신에게 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지 사람들이 백지라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아직도 라스콜니코프는 자신의 신념이 더욱 공고하고 버러지 같은 사람이라서 죽인 건데 그게 더 미학적인데 어째서 이제 전쟁터에서 죽이는 것만 대우를 받는 건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성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신념에 얌전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에 얌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그게 자신이 한 20년 정도 박해를 받다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감옥에 있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8년 정도 받아요. 에필로그에 나옵니다. 그리고 소냐에게 가서 십자가를 받으러 가죠. 소냐는 이제 라스콜니코프가 자살할까봐 걱정도 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스콜니코프는 자수하러 가죠. 라스콜니코프는 소냐가 자신의 딜을 미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는 이제 경찰서로 갑니다. 경찰서에서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자살했다는 것을 듣게 되죠. 그리고 라스콜니코프는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라스콜니코프도 자살을 생각하고 싶은 거겠죠.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자살을 했으니까. 근데 책에는 자살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제가 생각한 거예요. 왜 거기서 자수를 안 하고 밖으로 나왔을까? 라스콜니코프가 분명 스미드로 가일로프의 자살 사건을 듣고 자살을 하고 싶었을 거다라는 생각해요. 그 앞에 페이지 보면 일리아 페트로비치가 자살하는 사람이 늘었다라는 말도 하면서 스미드로 가일로프를 언급하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라스콜니코프도 자살을 하려고 밖으로 나온 거라고 봐야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소냐를 만나죠. 경찰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소냐를 만납니다. 그리고 소냐를 보고는 자수를 하죠. 아무래도 소냐를 보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 부분과 스미드로 가일로프도 망설이다가 자살을 선택하는 것과 비슷한 점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스미드로 가일로프도 자살 전에 그냥 살려고도 합니다만 스미드로 가일로프는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자살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에필로그를 이제 해야 되는데 에필로그입니다. 이제 라스콜니코프는 재판에서 8년을 선고받죠. 자기는 한 20년 살 줄 알았는데 의외로 8년을 선고받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플리에리아에게는 라스콜니코프가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걸 숨깁니다. 이렇게 소냐가 이제 근데 잠꼬대로 그런 살인 사건에 대한 얘기를 약간 좀 발설을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좀 플리에리아가 의심을 해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면 이제 계속 대답을 정확히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플리에리아가 계속 이제 몸이 계속 안 좋았는데 결국 이제 죽게 되죠.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죽습니다. 어, 라스콜니코프가 이제 멀리 간다고 말하고 그 후에는 아예 얼굴도 보지 못하는 거죠. 육부에서 이제 멀리 간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해줬잖아요. 플리에리아가 라스콜니코프에게. 그 후에는 이제 만나지 못한 거죠. 라스콜니코프도 두냐하고 편지를 주고받는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는 처음엔 이제 알려주지 않지만 나중에 알려주죠. 책에는 두냐하고 라주미인이 같이 알려줬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두냐가 편지를 썼겠죠. 소냐하고 라주미인은 결혼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결혼합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재수 생활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자신이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다가 계속 시달리기도 하고 재수들과 잘 못 지내기도 하죠. 그 이유가 이제 자신의 사람을 죽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것, 그것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견딘 건 오로지 나폴레옹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죠. 자신이 사람을 죽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것, 그것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스콜니코프는. 그리고 그것을 견딘 건 오로지 나폴레옹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꿈에서 누군가 자기 자신만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여 터무니없는 저기에 이제 사로잡혀 서로 죽이는 이제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그 후에 라스콜니코프는 어, 노욕장에서 일을 하다가 소냐를 보게 되죠. 소냐가 노욕장에 온 거예요. 그리고 소냐와 라스콜니코프가 서로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라스콜니코프는 베개 밑에 있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이제 부활을 하게 되죠. 이제 육이 죽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스콜니코프와 소냐는 이제 서로 이제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7년형이 남아 있는데 7년을 이제 7일처럼 바라볼 준비도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야기는 끝이 나죠.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으로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하는 이제 제 견해를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